지난밤 역사의 한 페이지가 될 계엄령이 발효되었죠. 그 시작과 끝은 함께한 기자의 SNS 글이 있어 전합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잠깐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와 재미있는 콘텐츠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 채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워싱턴 포스트 아시아 담당 기자입니다. 지난 2024년 12월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던 사건은 그 짧은 시간이었음에도 한국 현대사의 또 다른 전환점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제가 서울에 있었고 직접 그 현장을 목격했다는 사실은 여전히 믿기지 않을 만큼 비현실적인 경험으로 남아 있습니다. 사건은 12월 3일 오후 늦게 시작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긴급 브리핑에서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시각은 밤 11시, 한국 전역에 긴장이 번졌습니다.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시도와 예산 삭감을 내란을 획책하는 반국가 행위로 규정하며 이를 종북 세력의 음모라 주장했습니다. 브리핑에서 그는 얼굴을 굳힌 채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라도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죠. 화면 속 윤 대통령의 모습은 단호했지만 그 메시지엔 지나친 공격성이 느껴졌습니다. 그 직후 육군 참모 총장이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되고 계엄사령부가 구성되었습니다. 밤 11시 30분 계엄사령부는 대한민국 전역에 계엄포고령 1호를 발표했습니다. 6개 항목으로 구성된 이 포고령에는 국민의 이동 및 집회 제한, SNS 및 인터넷 통제, 국회 출입 제한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서울 거리를 둘러보며 느낀 긴장은 무척 이상했습니다. 차가운 겨울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은 도심 곳곳에는 군 병력들이 배치되었고 시민들은 침묵 속에 불안해하는 모습이 역력했어요. 서울역 인근에서 만난 한 택시기사는 저를 태우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인들이 왜 이 도시에 나와 있는 건가요? 무슨 전쟁이라도 난 겁니까? 저는 독재 시절 이후로 이런 건 처음 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공포와 혼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후 자정을 넘긴 4일 새벽 0시 40분경 계엄군 병력이 여의도 국회의사당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 머리가 띵할 정도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국회는 민주주의의 심장부인데 그곳에 군대가 진입을 시도한다는 건 한국의 민주적 체제에 있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이죠. 현장에 도착했을 땐 이미 긴박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국회 본청 앞에는 무장한 계엄군들이 배치되어 있었고 병력 일부는 헬기로 상공에서 투입되고 있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국회 보좌진들과 당직자들이 바리케이드를 치고 계엄군의 진입을 격렬히 저지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국회의사당의 분위기는 말 그대로 아비규환이었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라는 외침과 곳곳에서 울려 퍼지는 소화기의 분사 소리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군인들은 실탄 대신 곤봉을 사용했지만 그들의 거친 행동은 긴장감을 더욱 고조시켰습니다. 국회의장 우원식은 긴급하게 여야 의원들을 소집해 본회의를 열었습니다. 본회의장은 계엄군의 접근으로 인한 극도의 혼란 속에서도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는 공감대 아래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국회의사당 내부에서도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계엄군이 국민의힘 당대표실을 통해 본회의장으로 진입하려 하자 국회 직원들이 소화기를 뿌리고 몸으로 저항하며 물리적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새벽 1시 30분 국회는 빠르게 진행된 표결 끝에 재석 190명 전원 찬성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했습니다. 의사봉을 두드리며 결의를 선포하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모습은 혼란스러운 가운데서도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이 결의안은 국회의 이름으로 대통령에게 전하는 국민의 명령입니다. 계엄령은 지금 당장 해제되어야 합니다. 결의안 가결 수호를 위해 국회 앞에는 이미 수천 명의 시민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계엄령 철회를 요구하며 민주주의를 지켜라 라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제가 과거 보도자료로 접했던 2016년 촛불 집회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때보다 더 긴박했고 시민들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결연함이 가득했습니다. 2시 40분쯤 계엄군은 본회의장이 아닌 국회 외부로 철수하기 시작했습니다. 계엄군이 물러나는 장면을 보며 국회 직원들과 시민들이 환호성을 터뜨렸습니다. 한 직원은 헬멧을 쓰고 철수하는 병력들을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주주의는 우리가 지킵니다. 아무리 군대가 와도 국회를 무너뜨리진 못합니다. 저는 오늘 새벽 국회 주변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이 보여주는 단결력과 저항 정신에 깊이 감명받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은 157분 만에 철회되었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한국 국민들이 보여준 단결력은 전 세계가 주목할 만한 장면이었죠.
아침이 밝아오며 계엄령 철회 소식이 국내외로 빠르게 전파되었습니다. 해외에서는 이 사태를 두고 한국 민주주의의 힘이라고 평가하는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서도 이 사안을 대대적으로 다뤘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위기 앞에서도 이를 지켜낸 한국의 국민들을 현대민주주의의 모범이라고 칭찬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불안했습니다. 이건 계엄령이 끝난 후 제가 만난 한 시민이 제게 한 첫 마디였어요. 그의 말처럼 사실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도 처음엔 이번 사태를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었습니다. 외신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죠. 민주주의를 자랑하는 나라에서 계엄령이 선포된 건 국제적으로도 충격적인 사건이었으니까요. 처음 계엄령 선포 직후에는 정말 아찔했습니다. 외신들은 일제히 한국 상황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제가 근무하는 워싱턴 포스트에서는 긴급히 저를 비롯한 한국 특파원들에게 실시간 상황 보고를 지시했죠. 미국뿐 아니라 호주, 프랑스, 독일 등 여러 국가에서도 한국의 상황을 두고 우려를 표하기 시작했습니다. 호주 외교부 관계자는 자국 언론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에서 벌어지는 민주주의의 퇴보를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으며 상황을 매우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프랑스 외무부는 즉각 여행 경보를 발령했어요. 프랑스 대사관은 한국에 거주하는 프랑스 시민들에게 정치적 시위에 관여하지 말고 지역 당국의 지시에 따르라는 긴급 공지를 띄웠습니다. 사실 제가 국회 앞에서 촛불을 든 한국 시민들을 보면서 동시에 대사관에서 나온 프랑스인 몇 명이 황급히 그곳을 떠나는 모습을 보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두려움에 가득 차 있었어요. 그때 저는 이 계엄령 사태가 한국 안에서만 끝날 문제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독일 외무부는 공식 트위터 계정을 통해 이렇게 발표했죠. 한국에서의 상황을 깊은 우려를 가지고 주시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그 메시지를 읽는 순간 저는 한국 민주주의가 얼마나 중요한 시험대에 올라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세계는 단순히 한국의 정치적 사건을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했을 때 국민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를 주목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자정을 넘어 12월 4일 새벽 한국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이 가결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제가 그 현장에 있었던 순간은 잊을 수가 없어요. 한쪽에서는 국회의원들이 분주히 표결을 진행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계엄군이 국회 진입을 시도하며 압박을 가하고 있었으니까요. 극도로 긴박한 상황 속에서 국회가 190명 전원 찬성으로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모습을 보며 저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의안이 발표되자마자 전 세계 주요 언론들이 이 소식을 속보로 타전했죠. 그 순간 저는 이제 세계가 이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라는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외신 기자로서 그런 중요한 사건의 현장에 있다는 건 분명 대단한 일이었지만 동시에 이 사건이 어떤 방식으로 국제사회에서 기억될지가 궁금했어요. 한국 국회에서 결의안이 가결되고 계엄령이 해제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해외에서는 놀라움과 감탄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미국 네티즌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한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입니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지키는 영웅들을 영화에서나 보는데 한국은 그걸 현실에서 보여줬네요. 또 다른 댓글은 이런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빨리 가결한다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도 한국은 빨리빨리구나. 정말 한국 국민들이 보여준 빠른 결정력은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특히 워싱턴 포스트 공식 SNS 계정에서 한국 관련 기사를 공유하자 사람들은 한 목소리로 한국의 시민의식에 대해 탄사를 보냈습니다. 미국 내 정치 분석가들조차도 이번 사태를 두고 한국은 말로만 민주주의를 이야기하는 나라가 아니다. 그들은 행동으로 그것을 증명한다며 높이 평가했어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유럽에서도 한국 시민들의 행동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프랑스의 한 네티즌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 시민들이 보여준 모습은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기록되어야 합니다. 그들은 군대에 맞서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밤샘 후 숙소로 돌아와 한국의 계엄령 사태가 너무나 생생해서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제가 목격한 사건의 흐름과 시민들의 반응을 정리하려고 했는데 글을 쓰다 보니 자연스레 감정이 묻어나더군요. 그리고 놀랍게도 SNS 글이 올라가고 몇 분이 지나자 댓글과 공유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이 글은 지금 SNS에서 큰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제목은 몇몇 지도자가 아니라 국민이 민주주의를 지킨다. 이게 제가 SNS 첫머리에 쓴 제목이었어요. 한국에서 느낀 모든 것을 함축해주는 말이었죠. 솔직히 말하면 계엄령이 선포됐다는 뉴스를 처음 접했을 때 저도 조금 의아했던 저의 심정을 그대로 적었습니다. 2024년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계엄령이라니? 이게 말이 되는 일인가? 싶었죠.
그리고 한국의 시민들이 어떻게 반응할지도 가늠하기 어려웠습니다. 어쩌면 혼란과 공포에 휩싸인 채 아무것도 하지 못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제 예상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본 건 정부의 강압적인 명령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나선 수많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두려워하기는커녕 더 단호하게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군 병력이 국회로 진입을 시도하는 동안에도 시민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국회 앞에 모여 촛불을 들고 구호를 외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저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그건 단순한 저항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우리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적어 내려가면서도 저는 당시 국회의사당에서 들었던 시민들의 목소리가 계속 귀에 맴돌고 있습니다. 특히 한 젊은 여성이 저에게 했던 말이 기억에 남아요. 그녀는 너무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얇은 코트를 걸친 채 촛불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미 많은 것을 겪었어요. 군사 독재도 외세의 압박도 내부의 갈등도요. 하지만 그 모든 순간에도 우리는 스스로 민주주의를 지켜냈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녀의 말투는 떨렸지만 그 눈빛은 너무나 강렬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이야기를 제 SNS에도 적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많은 미국 네티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한 독자는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은 정말 놀라운 나라네요. 우리는 민주주의를 당연하게 여기지만 한국 사람들은 민주주의를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다른 댓글은 이런 내용이었어요. 이 글을 읽고 나니 한국 사람들이 왜 그렇게 강인한지 알 것 같아요. 그들은 민주주의를 두려움 없이 지키고 있군요. 미국인으로서 본받고 싶습니다. 미국 내에서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아요. 대부분은 K-팝, K-드라마, BTS 같은 문화적인 이미지로만 한국을 떠올리죠. 하지만 제 글을 통해 한국의 진짜 이야기를 알게 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댓글 중에는 우리는 헐리우드 영화에서 민주주의의 영웅을 찾지만 진짜 영웅은 한국 시민들 같다는 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글을 쓰며 가장 감명받았던 부분은 한국 시민들이 단결할 수 있었던 이유가 단순히 분노 때문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들은 분노를 넘어서 뚜렷한 목적과 신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국회에서 계엄 해제 결의안이 가결되었을 때 시민들은 단순히 환호만 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국회의원들에게도 엄청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우리가 당신들을 뽑았고 우리는 당신들이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를 기대한다는 무언의 압박이었죠. 그 장면을 목격하며 저는 이 글을 쓰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은 몇몇 정치 지도자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수천만 명의 시민들이 지켜온 역사와 그들의 신념이 만들어낸 민중의 나라였죠. 한국은 정말 민중의 나라라고 부를 만하죠. 한국의 역사는 국민들이 자신들의 힘으로 나라를 세우고 또 지켜온 역사였어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 이 나라를 생각할 때마다 그 말이 자연스레 떠오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처음 아시아 담당으로 발령받았을 때는 한국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드라마,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경제 성장 정도만 떠올렸어요. 그러나 한국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만으로는 이 나라를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금방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에 틀어박혀 한국의 역사를 공부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제가 처음 마주한 한국의 역사는 바로 일제강점기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이어진 일본의 식민지 지배는 한국인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한국 민중들은 그 시절에도 단순히 피해자로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독립을 외치며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 싸웠어요. 특히 1919년의 3.1운동은 단순한 항일 시위가 아니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약 200만 명에 달하는 한국인들이 대한 독립 만세를 외치며 거리로 나섰죠.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온 국민이 나섰고 비폭력 시위를 지향했지만 일본은 이들을 잔혹하게 탄압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운동은 한국 민중의 독립의지를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어요. 결국 3.1운동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설립되는 도화선이 되었죠. 한국의 민중들이 보여준 저력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1950년 발발한 6.25 전쟁 한국전쟁은 또 다른 커다란 시련이었어요. 이 전쟁은 단순히 한반도의 문제가 아니라 냉전 시대의 전 세계적 대립으로까지 확대된 사건이었죠. 전쟁이 끝난 뒤 한국은 폐허가 되었고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폐허 속에서 한국은 다시 일어섰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모든 것을 만들어낸 거죠. 한국인들이 얼마나 강인한 민족인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전쟁이 끝난 뒤 겨우 몇십 년 만에 한국은 초고속 경제 성장을 이루며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재건에 성공했으니까요.
제가 서울을 걷다가 보았던 현대적이고 화려한 도시 풍경은 그 기적의 결과물이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단순히 정부 정책의 힘만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걸 저는 시민들을 만나며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민중들이 열심히 일하며 국가를 일으킨 결과였죠. 그리고 이번 계엄령 사태에서도 저는 그 저력이 여전히 살아있음을 목격했습니다. 국회 앞에서 촛불을 든 시민들의 얼굴에는 그런 역사적 의식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오늘의 불만만을 표현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우리는 절대 이렇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역사의 힘을 보여주고 있었죠. 1980년대의 민주화 운동은 한국 민중의 저력을 또 한 번 증명해 줍니다. 특히 광주 민주화 운동은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가슴 아픈 사건 중 하나로 꼽히죠. 1980년 군부 정권이 민주화를 요구하는 광주 시민들을 무력으로 진압하면서 수백 명의 희생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 시민들은 끝까지 싸웠습니다. 그리고 그 희생은 이후 한국 민주화의 상징이 되었어요. 1987년에는 6월 항쟁이 있었습니다. 당시 수많은 한국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 군부 독재를 종식시키고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했죠. 저는 이 사건을 공부하면서 한국 민주주의가 결코 지도자 몇 명의 결단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민중들의 끊임없는 저항과 헌신으로 쟁취된 것이었습니다. 이번 계엄령 사태를 목격하며 저는 이 모든 역사적 사건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한국의 민중들은 단순히 과거에만 단결했던 것이 아니라고요. 그들은 지금도 역사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특히 국회 앞에서 촛불을 들고 모인 시민들의 모습은 정말 잊을 수가 없어요. 한 중년 남성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나라는 우리 손으로 만든 나라입니다. 민주주의도 우리가 싸워서 얻어낸 거예요. 그걸 누가 뺏어가려고 하면 우리는 절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그 말에 저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한 우리는 절대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정신이야말로 한국의 역사를 만든 힘이라는 걸 깨달았죠. 저는 이 모든 이야기를 차례차례 제 SNS에 올릴 계획입니다. 단순히 사건의 요약이나 분석이 아니라 제가 직접 목격한 한국 민중들의 저력과 그 역사적 맥락을 담으려고 해요. 제가 목격한 이 한국의 모습은 단순히 한국과의 문제를 넘어 전 세계에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는 주어진 것이 아니다. 이 메시지는 한국 민중들의 역사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저는 이를 통해 전 세계 독자들이 한국이라는 나라, 그리고 그 민중들이 만들어온 이야기를 다시 한번 배우기를 바랍니다. 제 글이 조금이라도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기자로서 큰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민주주의는 완벽하지 않다. 하지만 그것을 완벽하게 만들기 위해 싸우는 사람들이 있다. 제가 국회 앞에서 우연히 마주친 한 대학생이 제게 했던 말입니다. 그 한마디도 제 마음에 깊이 남았습니다. 그는 추운 겨울 바람 속에서도 촛불을 꼭 쥔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는 이걸 포기할 수 없어요. 민주주의는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스스로 지켜내야 해요. 그날 저는 그가 한국이라는 나라의 정체성을 완벽히 요약했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이 문장을 제 글 속에 꼭 담아야겠다고 마음먹었죠. 이번 윤석열 정부의 계엄령 사태는 단순한 정치적 위기로 끝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한국 사회 전체가 그동안 쌓아온 민주주의의 저력을 다시 확인하고 그것을 전 세계에 증명한 계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현장에서 이를 직접 목격하며 민주주의는 국민이 지킨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생생히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 경험을 떠올리며 제가 가장 먼저 생각난 말은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의 명언이었습니다. 민주주의는 위험에 처할 때 그 가치를 증명한다. 바로 그겁니다. 한국 국민들은 이번 계엄령 사태를 통해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했을 때 그것을 단순히 이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천하며 그 가치를 증명했습니다. 계엄령 선포 이후 국회에서는 계엄 해제 결의안이 통과되었고 시민들은 군대의 물리적 위협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프리드리 헤겔은 역사는 민중의 자유를 향한 투쟁의 기록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역사는 그 말의 가장 완벽한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일제강점기를 거쳐 군부 독재를 지나 그리고 이제 계엄령 사태까지 한국은 끊임없이 도전받아 왔지만 그때마다 국민들은 하나로 뭉쳐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왔죠. 특히 이번 사건은 한국 사회가 성숙하고 발전하는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아침 저는 다시 거리로 나가봤습니다. 이번 계엄령 사태로 인해 적잖은 혼란과 두려움이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제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습니다. 출근길의 서울은 다른 어느 날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차분하고 정돈된 모습이었죠.
은행은 예정대로 문을 열었고 관공서에서도 직원들이 어김없이 업무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주식시장도 정시에 개장했어요. 저는 이런 평범한 일상의 흐름이 믿기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특히 제가 가장 놀랐던 건 아이들이 학교로 등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길거리에선 초등학생들이 하나둘씩 책가방을 메고 학교로 향하고 있었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저는 한동안 그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실 미국이었다면 어땠을까요? 계엄령이라는 단어가 등장했을 때 당연히 대규모 소요 사태가 발생했을 겁니다. 거리에는 분노한 사람들이 몰려들고 관공서와 학교는 문을 닫았겠죠. 은행이나 주식시장 같은 경제기관도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어려웠을 거예요. 하지만 한국은 전혀 달랐습니다. 새벽에 혼란이 지나고 몇 시간이 채 되지 않았지만 시민들은 일상으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앞에서 아이들을 내려주는 학부모를 우연히 만나 말을 걸었을 때 그분의 대답은 저를 다시 한번 놀라게 했습니다. 걱정되지 않으세요? 라는 제 질문에 그녀는 오히려 웃으며 이렇게 말했죠. 왜 걱정해야 하죠? 한국은 괜찮아요. 우리가 지켜낸 나라잖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평소처럼 학교에 가는 게 제일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 말이 얼마나 담담하고 단단하게 들리던지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한국인들에게 민주주의란 단순히 이론적인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매일같이 살아내는 일상 그 자체였죠. 한편 출근길의 직장인들도 저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지하철은 평소처럼 혼잡했지만 사람들은 서로를 배려하며 조용히 자리를 찾고 있었습니다. 뉴스에서 떠들썩하게 보도했던 위기와는 달리 거리는 오히려 평화롭기만 했어요. 저는 그들이 가진 강인함과 차분함에 다시 한번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여러 차례 위기를 겪었고 그때마다 스스로 극복해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가능했겠죠. 저는 그날 서울 거리를 걸으며 이 나라가 단순히 위기를 견디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위기 이후에도 얼마나 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는지를 몸소 보여주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계엄령 해제 이후 서울의 풍경은 단순히 평화로웠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들이 직접 지켜낸 민주주의에 대한 자신감과 자부심이 담긴 모습이었어요. 국회 앞에서 촛불을 들고 밤새도록 외쳤던 시민들, 계엄군에 맞서 국회를 지켰던 국회 직원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묵묵히 바라보며 자신의 자리를 지킨 평범한 시민들까지. 이들은 모두 민주주의는 국민이 지키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온몸으로 보여줬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서울을 보며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에서 피어나는 민주주의의 꽃을 지켜보겠다고요. 부디 모든 과정이 평화로운 결말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그 말은 단순히 희망적인 바람이 아니라 제가 오늘 서울거리에서 느낀 확신을 담은 말이었습니다. 한국은 오늘도 평온하게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평온한 일상이야말로 한국 민주주의의 진정한 힘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미국 워싱턴 포스트 기자의 SNS 글을 가져왔습니다. 밤새 긴박했던 계엄령 때문에 힘드셨을 분들에게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양한 시각과 생각을 나누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끝으로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으로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갈 수 있어요.